금매 어떻게 판단하는지 딱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매 판단하는 방법. 이게 금매다 아니다 이렇게 딱 그쵸. 되는 거예요. 싸다 안 싸다 이 정도는 판단해야 된다. 이것만 알아야 된다. 이건 알아야 된다. 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뭘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금매를 볼 때 일단 네. 저희가 금매물 서비스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나요? 저희가 금매물 서비스가 이렇게 매주마다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가고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수도권의 저렴한 매물 그리고 지방의 저렴한 매물 원픽 하나씩 담았고 뭐 원픽 중에서 그래도 좀 이거는 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물건들을 좀 네. 줄여왔고요. 그 다음에 네. 밑에도 쭈루룩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지금 100개 되죠. 금매물이 100개 되죠. 거의 뭐 적을 때가 한 6, 70개 많을 때는 100개 정도 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매물 뉴스레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죠.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금매를 저희가 어떻게 찾고 있는지 네. 이게 4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안 찾더라도 여러분이 찾았을 때 이게 금매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금매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그렇죠. 네.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4가지 기준이네요. 그렇죠. 네.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네이버 매물. 아무래도 제일 많이 보는 게 네이버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이버 매물 중에서 로얄동, 로얄층. 네. 이 로얄동, 로얄층을 기준으로 물건이 과연 저렴한가. 근데 중요한 게 RR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좀 네. 임장을 좀 많이 가야 돼. 네, 임장을 가서 어떤 동이 RR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장님한테 가장 선호하는 단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여기 로얄동 어디에요?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로얄동을 막 얘기해 기준으로. 어떨 때는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저기고요. 또 역 기준은 저기고요. 그렇죠. 이게 판단 기준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네. 임장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RR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이게 가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니까. 뭐든지 가격에는 제일 높은 가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있듯이 그 다음에 내려간단 말이죠. 탑다운으로. 그럴 때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 RR은 1등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을 잡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금매냐 아니냐. 그쵸. 두 번째는 이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해당 매물에서 그 평형이 만약에 뭐 평당 4천만 원이 나왔다고 칠게요. 네. 근데 34평이 4천인데 25평은 그럼 얼마야? 뭐 5천이다. 맞아요. 그럼 완전 진짜 금매죠. 괜찮다. 네. 근데 25평이 더 저렴하고 아니면 39평이 막 4천이 아니라 3,800원.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라인에서는 금매일 수 있어도 다른 평형에 비해서는 이게 금매가 아닌 거예요. 같은 돈이면은 좀 더 높은 거 사면 되잖아요. 평형별로 금액 차이가 평단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평단가를 안 보더라고요. 이게 저희같이 맨날 부동산 보는 사람들은 이 평단가를 좀 많이 보거든요. 24평 예를 들어 뭐 10억이고 뭐 33평이 한 14억인데 4억 차이 나네. 싸다만 생각하는.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에도 이 정도 금액이 나왔어. 저거 싸지 않아 했는데 평단가 따져보면 25평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 느낌이네. 뭐 요거트 하나 사는데 10개 줄 때랑 하나 줬을 때 우리 맨날 이거 그래서 그람당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걸 보잖아요. 그쵸. 그걸 보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 좀 조금만 디테일하게 가시면은 이게 싼지 안 싼지를 좀 가늠할 수가 있어요. 또 뭘 봐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실거래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아까 전에 레터에서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실거래가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실거래가 눌러봅니다. 그럼 실거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서 이미 소장님들은 실거래가 되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해.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요. 네. 결국에는 전화 또는 현장 가가지고 그 물건의 가격 그리고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까지도 지금 나온 매물과 조금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뭐 최근에 실거래된 게 10억인데 지금 나오는 매물이 12억이면 사실은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금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추세상 처음부 다 이제 그런 거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방금 같은 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매 없거든요. 저희 뉴스레터에도 금매 없었어요. 추세상 가는 거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다른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도 그러면은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주변 아파트. 네, 이거 비교해야죠. 그냥 그 아파트만 보고 사면 절대 안 되죠. 네, 주변 아파트. 그러니까 하물며 옆에 있는 아파트랑도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물건 살 때 이 요마트에서 만약에 뭐 한 5,000원 정도 하면 저 마트에서도 좀 비교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쿠팡 같은 데에서도 가격 비교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든가 폰 비교할 때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파트는 은근히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소장님이 가서 이게 제일 싸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만 듣고 이제 딱 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옆에 단지 아파트,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비슷한 상품성, 비슷한 연식 이런 거, 입지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봐야지. 아니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거 보게 되면 이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조금 한번 고민하면서 급매물을 찾아야 된다. 그럼 그걸 정리해보면 RR 시세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평형하고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실거래가, 최근 실거래가랑 또 지금 매물이랑 비교해보는 거랑 옆에 있는 단지랑 비교해보는 거 맞아요. 해봤는데 RR 대비도 이거는 똑같은 RR인데 저렴하다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뭐 RR인데 내 물건은 RR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좀 마이너스 하더라도 더 저렴하면 그쵸.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평당가는 다른 평보다 저렴하면 좋을 거고, 실거래가는 최근 실거래가 봐야 되는데 좀 숨어있는 실거래까지 좀 같이 봐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한 2년 전에 한 개 띄엄띄엄 최고가에 있다가 맞아요. 거래가 계속 없었어. 근데 지금 물건이 툭 튀어나왔는데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최근에 실거래가 됐는데 아직 신고 안 한 걸 딱 봤더니 지금 물건이 10억인데 이미 11억에 막 물건을 지금 등록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쵸. 그쵸. 11억에 기다리고 있으면 내 물건은 10억이니까 이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럴 때 꼭 옆 단지하고도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 정도면은 그거를 좀 사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가격들도 조금 현장에서 소리를 듣다 보면 아, 이 가격이면은 내가 저렴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저 네 가지만 하더라도요. 네. 호갱은 안 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괜찮은 매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또 친절하게 또 네. 아, 전화를 해야 되니까. 네. 전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요즘 전화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카톡으로 주세요. 그러잖아요.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전화 거의 다 돌리거든요. 네. 제가 관심 있는 물건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세를 좀 확인해 볼 때는 전화를 꼭 돌리거든요. 근데 그냥 전화하면 안 돼요. 전화는 방법이 있죠. 네, 저희 이제 뭐 이렇게 수업을 할 때에도, 강의를 할 때에도 이 전화 임장을 엄청나게 시켜요. 실제로는 전화 녹음해서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들어보고 이건 이렇게 하지 마세요까지도 얘기합니다. 제발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좀 어렵지 않게. 팁이 또 나오네. 네. 네, 할게요. 전화했어. 네. 뭐 얘기해야 돼요? 아까 전에 사실 답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요? 첫 번째는 이거 찾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느 단지 관심 있어 전화 드렸는데요. 네이버 보고 전화 드렸어요. 네. 하면서 그쵸. 로얄동을 일단 물어라.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소장님 딱 다짜고짜 전화해서 로얄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지. 매물 중심으로 물어봐야 돼요. 매물 중심으로 딱 전화해서 소장님 어떠한 물건을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이 매물 지금 이 가격에 있나요? 물어보고. 그렇지. 살아있는 거예요. 네. 물어보고 그럼 살아있어요. 46,000이요. 근데 꽤 이거는 저렴해요. 이거 좀 너무 쌀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진짜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은 뭐예요? 그거는 이동은 아니고 네. 저기 102동하고 101동이 아무래도 선호되지. 그 그렇죠. 방향에다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 비교는 안 됩니다. 네. 그게 벌써 이미 로얄동을 찾은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거나 네. 가보거나 해서 검증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럼 로얄동 시세도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로얄동 시세는 얼마 됩니까? 로얄동은 지금 4억이지. 그쵸. 로얄동은 4억. 그럼 벌써 이미 가격 차이를 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로얄동의 시세를 바로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은 나의 비로얄동과 로얄동의 가격 차이를 벌써 인지를 했네. 인지를 해버린 거죠.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 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데 과거에도 이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렇지. 예전에 그 고가일 때는 5억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났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좀 안 좋아졌을 때, 좋았을 때 차이가 원래 이렇게 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소장님은 좀 안 좋은 소장님들은 얘기 안 해주겠지만 좋은 소장님들은 소개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차이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로얄동이 제일 좋은 게 100이라면 그 밑에 있는 거는 몇 퍼센트다. 이거는 뭐 10%는 더 저렴해 항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물어봐야 될 게 아까 얘기했었던 로얄동과 비로얄동의 차이를 아는 거죠. 왜냐면 36,000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뭐 10% 정도 차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4천만 원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로얄동이 4억, 얘는 3억 6천. 맞네. 근데 얘보다 더 빠지는 거예요. 한 3억 3천이 나온 거야. 아무리 비로얄동이라도 이건 괜찮구나. 이 정도면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딱 전화했을 때 아까 전에 똑같아요. 소장님 이거 지금 제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이 물건과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은 그럼 사람이 선호하는 물건은 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비로얄동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났나요? 그걸 꼭 물어보시면 이 차이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다. 소장님은 다 알겠죠. 당연히.
그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대신에 그건 주의해야 되겠다. 하나는 로얄동 로얄층이랑 비교하고 맞아요. 하나는 비로얄동의 1층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동등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좋죠. 뭐 기왕이면 다 좀 네. 중상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쵸. 얼마큼 차이 나는지.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본 매물이 저층이라면 거기서 까야 되겠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구축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인테리어가 컨디션. 네. 다르니까. 인테리어가 달라서 근데 거기의 기준은요. 층의 기준보다 물론 층이 있어요. 1층과 막 14층 막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한 층인데 거기서는 인테리어 유무를 가지고 되게 컨디션, 많이 컨디션. 그거에 따라서 돈 차이를 많이 내니까 그거의 차이도 조금 한번 물어보셔라.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 로얄동과 비로얄동의 이 사이가 결국에는 극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 물건이 로얄동에 가까운 물건이라면 네. 로얄동 시세보다 많이 싸야 금매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본 물건들이 비로얄동에 있는 요 끄트머리에 있는 거라면 로얄동이랑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야 되고 그렇죠. 심지어 비로얄동에 있는 물건보다도 저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만하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고 그래야지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죠. 자, 마지막이에요. 가격의 변화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동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좀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 있어요. 2, 3개월마다 지금 차이가 엄청 크죠. 네. 근데 지금 이 가격에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막 소진되고 있거든요. 사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실거주자도 사고 있고 부동산 상승장에는 투자자까지 개입하면 이거는 매물의 변화가요. 한 달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진짜 뭐 하루 이틀 사이로 이렇게 변화해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그냥 적정가이더라도 이거는 급매 수준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처럼 약간 보합기거나 아니면 약간의 이제 변화의 움직임만 보일 때는 이때는 우리 같은 저런 검증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현재 가격도 중요한데 과거 시점의 그때의 가격 비교를 꼭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손을 써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과거라는 게 몇 년 전을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엄청 물어보죠. 저는 이제 변곡점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최저점일 때 가격, 최고가일 때 가격 네. 그거랑 별개로 분위기가 특별하지 않았던 분위기 맞아요. 엄청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었던 시기 그때도 봐야 된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10년 전 가격 봐야 되고 맞습니다. 아니면 7년 전, 5년 전, 3년 전 가격을 전반적으로 표 하나에다가 놓고 써보고 퍼센테이지를 매겨보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물론 정답은 없는데 맞아요. 스스로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 가는 시간은 필요하다.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매수세, 매도세. 아까 얘기했었던 게 이런 이야기예요. 실거주자가 목적인지,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는지, 지금은 많이 사고 있는지, 많이 팔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그냥 빠르게 이거를 잡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 지금 매도세니까는 이거는 뭐 살 필요 없고 좀 더 지켜봐도 되겠다, 관망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좀 기다려줘도 되는 거. 그렇게 저희가 금매물 서비스가 이렇게 다 올라오더라도 그 지역마다 매수세, 매도세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될 게 소연님 로얄동 어디에요? 시세 당연히 확인하고 또 비로얄동하고 또 시세 차이도 조금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매물이 어디쯤에 속해 있는 건지. 맞습니다. 로얄동 로얄층인데 가격은 비로얄동. 그럼 오케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리고 이제 과거의 가격 변화 같은 것들도 비교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거를 소연한테 물어볼 때는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A 아파트랑 B 아파트 사이가 얼마 정도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 사실은. 근데 이거를요 매우 어려워해요. 소연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스무스하게 못 넘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소장님들은 이런 전화를 워낙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에서 끝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옆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를 정말 좀 스킬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사실은 이 물건 검토하기 전에 사실 저 물건은 또 같이 검토했었는데 저 물건은 어때요? 라고 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그 물건의 가격 변화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안 하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요즘 그래서 지금 찾는 사람이 있나요? 맞아요. 이거는 전화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절대 모르죠. 그 매수세, 매도세까지 물어보면 된다. 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그 가격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이런 것들은 아까 그 4가지와 범주에서 맞춰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는 건 그 물건을 사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가 진짜 비싸게 사는지 아니면 싸게 사는지를 적정 가격을 알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전화 돌리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